안녕하세요. 친절한 야일서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배체 환자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. 제가 이분하고의 인연은 몇 년 동안 관리를 좀 집중적으로 해드렸고 지금은 이제 건강하게 삶을 살고 계시는 환자분의 이야기인데요. 제가 약국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면 근처에 있는 병원에 정말 자주 다니셨어요. 항상 감기도 잘 걸리시고 그런데 말씀도 별로 없으시고 가끔 질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이제 제품들이 막 약국에 이렇게 막 산만하게 많이 있잖아요. 그러면 비타민 C 오시면은 뭐 이거는 어디에 좋아요? 이렇게 아주 소심하게 이렇게 질문하시고 하셨던 분인데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어디 아프신가? 그냥 저는 감기 그리고 장염 뭐 이런 거 계속 경질환으로 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어디가 아프시다고 생각을 못 했었고요. 그런데 조금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 약간 좀 특이한 점은 저랑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마주치고 얘기를 하는 거를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되게 좀 소심한 성격이신가 이런 생각을 가졌었던 그런 분이거든요. 그런데 제가 지금 이 공부를 시작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든가 막 모든 질환에 관심도 많고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한 1, 2년 지난 상황이라서 제가 어떤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만약 면역학적인 질문을 하셨다면 또 자연스럽게 대답을 잘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뭔가 눈빛이 통했던 것 같아요. 이분이 뭔가 궁금해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뭘까 하고 제가 먼저 이렇게 혹시 왜 이런 영양소에 관심을 가지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그렇게 여쭤봤더니 그렇게 오랫동안 봤는데도 한 번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시다가 사실은요. 제가 배체시라는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예요.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배체시요? 제가 들어는 봤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뭔가 관여를 해보지 않은 그런 질병이었기 때문에 너무 귀 기울여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었고 또 제가 자료를 찾고 이러면서 자가 면역 질환이구나.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? 그랬는데 일반 아토피나 뭐 천식이나 이런 거와 달리 이분은 전신에 자가 면역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당시 그 나이가 39세셨는데 8살 초등학교 들어가기 그 전부터 서울대 병원을 다니셨는데 눈 때문에 다니셨다고 하셨거든요. 눈이 안 좋아져서 근시가 너무 심해지고 계속 염증이 일어나고 그렇게 한 30년 가까이 20년 넘게 병원을 다니셨는데 중간에 관절도 되게 아프시고요. 그리고 자궁의 근종이 너무 커지는 그런 염증이 진행돼서 결국은 폐경 주사까지 맞으셔서 30대 때 폐경을 아주 인위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. 그런데 눈 때문에 가장 문제가 돼서 서울대 다니실 때는 산부인과와 이 안과를 계속 다니신 거예요.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의 질병명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. 우선 일단 포도막염. 제가 배체의 그 배체병의 가장 특징적인 거 구내염과 이분은 당연히 구내염도 있으시고요. 구내염과 안과 질환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포도막염, 황반변성, 녹내장, 백내장, 시신경 누축, 그다음에 고도근식, 망막 출혈. 제가 이 질병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나 할 정도로 나열하려면 너무 길어요. 제가 지금 이 책이 제가 한 8년, 9년 전쯤에 제가 관리해드렸던 환자분들 사례를 한 40분 정도 좀 특이한 사례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조그만 자료집을 하나를 만들었었어요. 그런데 여기에 제일 위에 보면은 이렇게 질병명을 이렇게 위에다 제목에 쓰거든요. 그런데 우선은 한 줄에서 다 못 쓰고 두 줄에서도 사실 제가 안 쓴 부분들이 뭐 자궁에 대한 부분 그리고 관절에 대한 부분은 아예 넣지도 않을 정도로 질병을 제목만 써도 엄청 2줄 이상이 될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여기 2008년도라고 써 있네요. 2008년도에 갑자기 하루 만에 오늘까지도 생활을 잘 하시다가 그 다음 날
갑자기 한쪽 눈이 실명이 되신 거예요. 실명의 원인이 황반 변성이었던 거죠. 그리고 이제 응급 상황에서 병원을 가셨는데 서울대 여기 지방에서 안과를 가셔서 이제 급하니까 안과를 가셨는데 빨리 서울로 가시라고. 이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한 안과 질환이 아니다. 당신이 좀 배채시라는 병에 좀 의심이 된다. 서울대에서도 사실 진단을 못 하셨던 부분을 이분께서 의심이 된다라고 하셔서 다시 이제 병원을 가시게 된 거죠. 물론 그 전부터 안과는 계속 다니고 계셨고요. 그리고 와서 정밀하게 이것저것 다 통합적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배채시라는 진단을 받으신 거죠. 그러니까 지금의 이 시스템이 산부인과 따로 가고 안과 따로 가고 이렇게 다 따로따로 뭐 정형외과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다닐 때는 류마티스 내과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 그렇게 각자 대증 치료만 하다 보니까 약물만 엄청나게 드시고 몸에 피로감만 축적이 된 상태에서 그때 처음으로 배챗을 진단받으셨다라고 하셨어요. 네, 그때부터 이제 약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래서 초반에 사이폴린이라고 사이클로스폴이라는 아주 광범위 그 면역 억제제 많이 드시는 약이 있거든요. 그거를 100ml를 하루에 2번 정도, 하루에 토탈 200ml에 니소론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를 7압을 처방을 받으셨고요. 그때부터 계속 어느 정도 한 1, 2년 정도 니소론을 감량을 하셔서 제가 뵀을 때는 사이폴렌 75ml를 하루 2번, 그러니까 150ml 정도, 이것도 굉장히 높은 용량입니다. 그리고 스테로이드 하나를 계속 드시고 계시는 상태였고요. 그 전까지 저희 약국에서 비타민C나 뭐 유산균, 그리고 오메가3를 좀 복용을 아주 조금씩 하고 계셔서 제가 첫날 한번 저랑 상담을 한번 제가 했으면 좋겠다. 그래서 들어오셔라. 그래서 1시간 넘게 그분과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나눴어요. 이러이러한 치료가 있는데, 이러이러한 영양소 관리가 있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한번 해보시겠느냐 했을 때 망설이시더라고요. 근데 당시에 미혼이기도 하셨고 너무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사실은 좀 생활적으로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으셨고요. 눈이 어느 정도로 또 안 좋으시냐면 낮에만 보행이 가능하시고 밤에는 보행이 안 되셨어요. 그리고 운전은 당연히 안 되시고요. 자, 그 정도로 우리가 밝은 낮에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정말 암울한 상태였고, 그래서 굉장히 좀 우울증도 앓고 계셨던 분이셨어요.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요. 다시 오셨어요. 한번 그 치료 한번 받아보고 싶다. 이렇게 관리 한번 해보고 싶다. 그래서 제가 눈 쪽으로, 또 눈은 일반 자가 면역질하고 또 다르게 눈은 혈관, 아주 미세 혈관으로 되어 있고 아주 조그만 염증으로도 문제가 심각하게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눈 쪽에 좋은 항산화제라든가 뭐 오메가3, 뭐 감마리놀렌산, 그리고 면역 영양소들을 또 충분하게 드렸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제가 이제 관리가 들어갔는데요. 이분께서 가장 항상 응급 상황이 뭐였냐면 안압이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. 안압이 40이 넘어가면 눈이 정말 모르겠어요. 저는 이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통증이나 이 압박감이 심하신지 40이 넘어가는 때가 아주 종종 많았어요.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안압이 올라갈 때는 또 다이아막스라는 그 당시에, 지금은 생산이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이아막스라는 약을 처방을 받아서 드시면 또 그 약물 부작용 때문에 너무 또 시달리고, 이런 과정들이 한 1년 동안 안압이 40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서 응급실을 가셨다,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하면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건강관리를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참 저도 어렵고 언제쯤 좋아지실까. 그런데 이분께서 정말 본인이 그래도 조금씩 좋아진다고 느끼셨는지 저와 함께 관리를 열심히 잘 해주셨어요.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 병원을 가신 거예요. 서울대 병원을 가셨는데 아까 제가 75ml에 하루에 2번, 150ml에 니소론을 드시고 계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병원을 갔더니 많이 안정이 돼서 약을 좀 줄여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50ml를 하루에 2번. 사실은 약 잘 안 줄여주시거든요, 실제로. 그런데 그러니까 150ml에서 토탈 100ml로 약을 줄여주시고 스테로이드는 이제부터는 빼고 드셔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경과가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. 그래서 6개월 정도 지났었고요. 그리고 나서 이분께서 계속 사실 감기로 병원을 잘 다니셨는데
감기가 걸려도 금방 낫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아무래도 면역 억제제 스테로이드를 계속 드시는 상황에서 면역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감기나 뭐 장염이나 이런 것도 잘 걸리셨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또 한 달 후에 또 병원을 가셨는데 그때 또 바로 또 줄여주셨던 게 아까 지금 100ml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제 50ml로, 그러니까 25ml 하루 2번으로 또 줄여주시고, 또 한두 달 후에 가셨는데 이제는 25ml 한 알만 드셔도 된다고 이렇게 하셔서 정말 조금씩 좋아지는 과정들이 계속 있었지만 그때마다 사실은 또 안압을 조절하는 게 좀 힘들었던 상황이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안압을 조절하는데 또 뭐가 도움이 될까? 염증 제어 말고는 뭐 제가 최선을 한번 다해보고 싶어서 그 마그네슘 앰플이 있거든요. 이 마그네슘 앰플을 좀 안압이 올랐을 때 좀 고용량으로 앰플 투여를 한 5일 정도만이라도 하셔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또 그걸 드시면 조금은 이 안압이 내려가는 속도가 많이 좀 빨라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, 그렇게 안압이 왔다 갔다 업앤다운이 계속 반복됐던 게 거의 1년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실 저도 힘들고 제가 너무 어려운 환자랑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 자신이 없기도 했지만, 그렇지만 결국은 객관적으로 병원에서 그 많이 드셨던 면역 억제제 스테로이드를 다 조금씩 끊어 가시고 한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됐을 때 병원에서 사이폴렌을 처방을 안 하신 거예요. 사실 병원에서 약을 처방을 안 했다는 건 완치 판정을 딱 내렸다는 겁니다. 지금 너무너무 사실은 기뻤는데 병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. 백내장이 너무너무 심각해져서 사실은 수술 단계가 갔었는데 이 지금 배체, 포도막염이나 이런 게 너무 증상이 안 좋다 보니까 사실은 칼을 대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. 그런데 이제는 수술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셔서 이분이 백내장 수술을 하시고요. 시력이 너무너무 좋아지신 거예요. 그래서 그전에는 교정 시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도 밤에는 이게 보행이 잘 안 되고 밤에는 다 돌아다니실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내셨다가 시력이 너무 좋아지시니까 저랑 이제 눈을 잘 마주치고 상담도 할 수가 있고, 그전에는 상담을 하더라도 저랑 눈을 마주치기가 힘드세요.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. 피곤하시고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완치 판정을 받으셨는데, 실제로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했다는 건 여러 가지 검사 시스템이나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영양소의 힘이었기 때문에 완치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 선생님께 사실 목사님이셨거든요. 제가 이제 목사님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남자분이신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자 목사님이셨어요. 그래서 신앙심도 좋으시고 마음이 정말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어서 저도 항상 같이 상담을 하면서 뭔가 그분과 상담을 하고 있으면 제 마음이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을 갖는 그런 분이라서 제가 자주자주 만나면서 그분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걸 또 보면서 저도 좀 더 에너지를 받는 부분들도 있어요. 그걸 이겨나가시는 그 과정들에서. 그래서 이분은 저하고의 제가 이런 관리를 하게 되면서 만난 인연 중에 정말 특별한 인연이고, 그리고 정말 어려운 치료를 그리고 극복해내셨고, 그리고 제가 처음 뵀을 때는 결혼을 안 하시려고 하셨거든요. 아니, 결혼을 하실 마음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. 본인의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였고, 근데 중간에 이런 관리 과정에서 사실은 결혼도 하셔서 가정도 꾸미셨어요. 너무 정말 저는 제일처럼 너무 기쁘더라고요. 여기까지가 그분과 치료했던 사례에 대한 말씀 좀 너무 많이 길었죠. 제가 너무 심취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,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지만 또 어느 정도는 계속 관리를 하시면서 가셔야 이 부분들에 대한 해결을 하실 수 있고,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. 제로가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. 완치라고 말씀을 병원에서 했다 하더라도 그 완치를 유지하는 그 노력들을 꾸준하게 지속하셔야만 건강하게 또 건강한 삶을 또 영위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오늘 긴 시간 좀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